자, 그러면 여기 5장 점프트 파이썬 요 교재 이제 5장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5장에 이제 목차 이렇게 보면 클래스, 모듈, 패키지, 예외 처리, 내장 함수, 표준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자, 여기 이제 키워드가 다 익숙하죠. 예. 우리가 자바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클래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도 이제 나와 있는데 볼게요. 조금 화면을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이게 아니고. 제가 다시 좀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서 같이 천천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클래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라고 하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이제 프로그램 OOP 이제 개념을 다 익혔는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익혔던 그 OOP 개념을 그대로 이제 파이썬에서도 이제 쓰려고 하니까 이 파이썬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뭐 이게 자바처럼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요것도 조금 이제 코드가 들어가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쓸 때 그 클래스 개념을 자바스크립트 요즘에도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도 이제 클래스 개념을 쓰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쓰는데 그 언어 자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 설계도 위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서 철저하게 100% 객체 지향 그런 설계도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지고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그런 이제 우리가 자바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클래스 개념 쓸 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초보는 여러분들이 기초문법을 뗐기 때문에요. 초보 단계는 이제 넘어갔고요. 그죠? 제어문 안에 반복문이나 조건문 같은 거 쓰는 건 다 아시잖아요. 변수, 뭐 배열, 뭐 그 파이썬에는 자료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리스트도 있고, 뭐 딕셔너리, 뭐 이런 거, 셋, 뭐 집합 개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스, 자, 여기 이제 개념은 자바의 그 클래스 개념과 같다. 개념은 같은데 실제 이걸 어떻게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제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밑에 이제 요 목차에 보면 클래스가 왜 필요하고 계산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가지고 클래스를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뭐고 객체가 뭐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클래스는 이제 붕어빵 틀이라고 하면 객체는 붕어빵 틀로 찍어낸 붕어빵입니다. 그냥 인스턴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칭 연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클래스를 쓰지 않고 프로그램 만든 경우와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활용해서 이 클래스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코드를 만든 경우 이제 어떻게 코드가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내가 자바 쪽에서 클래스 개념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면 건너뛰어도 돼요. 건너뛰어도 되는데 그래도 파이썬 언어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 클래스 개념을 어떻게 코드를 쓰는지는 같이 봐야 됩니다. 보긴 봐야 됩니다. 한 번은 봐야 되죠. 그래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클래스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객체 연산할 숫자 지정해 주고 더하기 기능 만들고 곱셈, 뺄셈, 나누기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초과해서 만들어 보자. 자, 이런 용어 생성자.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거죠. 초기화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클래스 이제 상속 개념,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식 클래스가 이제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이 있고 오버라이딩이 있는데, 여기는 오버로딩은 따로 없죠. 근데 오버라이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개념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버라이딩은 올라탄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이제 덮어쓰기 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메소드를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수정해서 쓰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예, 이제 요 클래스 개념 제가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5장입니다. 5장. 예, 교재 5장. 저는 조금 이게 화면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앞에 여기 목차를 닫아놨습니다. 줌아웃 해가지고 줌아웃 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목차 나오실 거예요. 저는 이제 줌인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자, 클래스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되죠. 예,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예, 만드는데 만약에 이제 이 계산기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을 만들 때 클래스 개념을 쓰지 않고 예, 파이썬으로 이제 코드를 만든다면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 형태로 그런 이제 ad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계산기를 이제 그런 코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이렇게 보면 calculator py라고 파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변수 리절트의 0을 조기값을 주고요. 파이썬에서 함수 선언할 때는 df라고 하는 키워드 쓰죠. define. 그래서 df 띄우고 add 이게 이제 함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매개 변수 타입은 필요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처럼 이제 파이썬도 뭐 어떤 변수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에 선언할 때 변수 타입을 미리 뭐 이렇게 선언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그죠? 내부적으로 이제 동적으로 바인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매개 변수 num이라는 변수명을 사용했고요. 여기 이제 값을 하나 이렇게 던져 준다는 거죠. 에다가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에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역 변수 쓰겠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중에 요 바깥쪽에 이제 이 함수 바깥쪽, 그러니까 블럭 영역 바깥쪽에서 선언된 변수 리절트를 요 밖에 선언된 리절트를 요 아래에서 쓰겠다. 그래서 글로벌 리절트라고 됐으면 요 전역 변수 리절트를 여기서 선언해서 쓰겠다. 요걸 그대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 글로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이 없이 리절트하면 지역 변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제 자바 언어에서는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이 블록이라고 하죠. 블록. 이 블록 코드를 이제 쓰기 때문에 영역을 조금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파이썬은 이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이 블록 대신에 들여쓰기, 들여쓰기로 블록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제 들여쓰기가 하나의 이제 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블록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콜론 이렇게 이제 뒤에부터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이게 이제 C나 자바 언어로 작성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블럭 바깥쪽에서 선언되어 있는 이 전역 변수 리절트를 이 블럭 안에서도 이제 요걸 그대로 끌어서 쓰겠다 그 뜻이죠. 그리고 이제 리절트에다가 자, 더하기는 복합 대인 연산자 상에서 이제 num 값을 집어넣죠. 그래서 매개 변수 num, num 값을 요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 리절트에다가 누적시키는 거죠. 더하기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저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 뒤에 이제 여기 주석으로 파이썬에서는 이 한 줄 주석할 때 이렇게 샵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값, 결과값 리절트의 입력값 num 매개 변수죠. 값을 이제 해준다, 누적시켜준다. 그리고 자 리턴 키워드 뒤에 자 리절트라고 해주죠. 그래서 요 add라는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요 리턴 값을 되돌려 줍니다. 이게 이제 파이썬의 이제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요 함수를 한번 이제
정의를 해놓으면은, 예, 정의를 해놓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dd, 라는 함수 호출해서 3이라는 매개 변수값 던져주고, 예, 결과 출력하고 프린트로 또 add 해서, 예, 또 함수 두 번째 호출해서 4라는 값을 던져주고, 예, 또 이렇게 이제 결과 값을 리턴 받은 거를 프린터 함수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계산기를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하는 이제 함수를 가지고 계산기 이제 덧셈기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입력값을 자 이전에 계산한 결과값과 이제 더한 후에 리턴하는 add. 그래서 지금 요 리절트는 전혀 변수이기 때문에 이 add라는 그 함수가 실행 종료되더라도 여기서 리절트에 대입한 값은 요 전역 변수에 남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가 처리한 결과값을 이어받아서 두 번째 함수, 그죠? 두 번째 함수에서는 요 리절트에다 넘값 더할 때 리절트에 0이 아니고, 예, 리절트에 요 첫 번째 여기 호출한 함수의 결과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 이제 이전에 계산한 결과값에 더한 후에 리턴하는 add 함수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절트 전역 변수 글로벌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사용했다. 이 키워드 이렇게 글로벌, 그죠? 글로벌을 앞에 붙이면 이제 전역 변수 쓰겠다 이 말입니다. 같으면 자 그래서 뭐 오랜만에 이제 문법을 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계산기를 만들 때 덧셈을 하는 계산기를 만든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숫자를 더해야 돼요. 합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성적 합계를 구하는데 뭐 90점이 있고 더하기 뭐 80점이 있고 더하기 뭐 100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누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90점을 리절트에 더해서 놓고 그 다음에 80점을 여기에 또 더해서 놓고 100점을 이렇게 더해서 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함수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3을 넣고 4를 넣으면 처음에는 이제 3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요 3에다가 4를 더해서 7이 이렇게 누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아직까지 이제 클래스 개념은 안 나왔어요. 클래스라는 개념을 쓰기 이전 단계 이제 코드입니다. 자, 만약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두 대의 계산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자, 자, 두 대의 계산기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데이터 무리가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한꺼번에 이제 이 데이터를 섞어서 쓸 수는 없고 분리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동시에 처리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계산기에 이제 각각의 결과값을 유지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add 함수 하나만으로 결과값을 따로 유지할 수가 없다. 글자로만 돼 있어서 좀 그런데 밑에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그거죠. 뭐 입장료 계산하는데 뭐 혼자 온 사람도 있고 뭐 2명이서 온 사람이 있고 3명이서 온 사람이 있는데 입구가 두 개야. 입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함수 하나만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함수를 두 개 쓰는 거예요. 입구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넣어서 이쪽으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해서 또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동시에 이게 두 가지를 다 처리를 한꺼번에. 그 이거죠. 뭐 손님이 왔는데 한 사람은 뭐 짜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은 짬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 짬뽕 물 올려놓고 그죠? 끓이면서 여기 이제 짜장면 물도 올려놓고 그죠? 면 넣고 막 동시에 왔다가리 하는 거죠. 이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음식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각각 이렇게 동작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면 코드상으로 이렇게 보면 함수를 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기 기능을 병렬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두 개를 만들려면 코드를 뭐 복사해서
두 개로 늘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리절트라는 이 누적된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요, 리절트 1과 리절트 2로 이렇게, 이게 이제 리절트 1이 되겠고 이게 리절트 2가 되겠죠. 계산 결과를 가지고 있는 변수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계산기는 add1이라는 함수로 덧셈을 시키고, 두 번째 계산기는 add2라는 계산기로 덧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계산은 1 더하기 2 더하기 뭐 3을 계산하고, 두 번째 계산기는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계산하는 이런 이제 업무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 누적 만들 때는 add 1을 쓰고,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쓸 때는 add 1을 쓰는데 왜 이걸 쓰는가? 데이터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얘는 1과 2과 3을 더한 결과를 내야 되고, 얘는 4와 5와 6을 더한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산기는. 그래서 코드를 분리시킨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해결됐네요. 그죠? 이렇게 해결됐으니까 계산기 이런 여기 리절트 1에다가 어떤 넘버값을 받아서 누적을 시키고, 이제 계산기 2는 요 넘버값을 받으면 매개변수 값을 받으면 리절트 2에다가 전역변수 리절트 2에다가 이렇게 이제 누적을 시키면 딱 해결 끝나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요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add 1이라는 함수는 계산기 1에 합계 이제 내는 거고요. add 2는 계산기 2에 이제 합계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산기가 두 개가 아니고요. 동시에 10개가 10개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10개. 계산기 10개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코드가 10배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코드의 10배로, 이건 2배로 늘어난 거고, 리절트 1, 2가 끝나는 게 아니라 3, 4, 5, 6, 7, 8, 9, 10 리절트 10까지 들어가야 되고, add 1부터 add 10까지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또 늘어나야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까지는 그래 이해해. 내가 코드를 그래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1000까지 넘어가면 돼. 진짜 1000만까지 올라가 버리면 동시에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그 GPU 있죠, GPU. GPU가 이거잖아요. 연산할 때 병렬로 많이 하는 거예요. GPU가 간단한 그 셀 연산을 병렬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픽을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코드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이 동시에 뭔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게 만약에 이제 1000단위, 10,000단위가 됐을 때, 그러면 코드가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코드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코드에, 그럼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코드들은 여기 보시면 코드가 똑같아요. 그게 패턴이, 그죠? 근데 이게 로직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렇게 만든 코드 다 새로 만들어야 되죠.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것도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 단계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그 설명이죠. 방금 제가 똑같은 일을 하는 add 1과 add 2 함수를 만들고 계산 결과값을 유지하면서 저장하는 전역변수, 리절트 1과 리절트 2 이제 전역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를 낸 거예요.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계산기가 3개가 동시에 필요하고 5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 코드가 점점 불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코드 볼 때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재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게 복사해서 붙여넣기인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사용인데, 근데 이제 그 유지보수 할 때 제일 단점이 뭐냐면 코드가 길어지면 안 돼. 이게 또 그 코드 뭐 단순히 길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는, 요 함수 1에도 그 코드가 있는데 또 똑같은 코드를 함수 2에도 넣고 또 똑같은 이런 인식하면 비효율적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코드들을
제거해 줘야 된다 이거죠. 효율적으로 쓰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문제 반복적인 코드가 제거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클래스를 써야 되는데라고 만약에 면접관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재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3개, 4개, 5개 점점 필요하면 이제 코드가 많아진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다 아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덧셈만 하는 게 아니라 뺀셈도 해야 되고 곱셈도 해야 되고 나눗셈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코드 양이 이제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거죠. 덧셈 하나만 해도 코드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연산까지 한다 그러면 코드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없겠나. 이게 나온 게 이제 클래스 개념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어떻게 보면 클래스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생각했을 때 클래스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그죠? 뭐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제 그 객체를 가지고 부품 객체를 먼저 만들고 그 부품 객체를 가지고 조립을 한 다음에 완성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념이 OOP잖아요, 그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근데 이때 이제 그 객체를 코드로 계속 이렇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효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계속 늘리는 게 여기 똑같은 코드인데 애드 2 만들고 애드 3 애드 뭐 3 만들고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객체를 찍어내는 틀을 만들고 필요한 만큼 메모리에다가 객체를 사용할 만큼만 찍어내면 된다는 거죠. 실제 코드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상에 객체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정리 다 되셨을 거예요, 그죠? 앞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서 이제 클래스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면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이제 작성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이제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코드 한번 볼게요. 파이썬에서 코드 이제 작성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바의 클래스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개의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클래스 코드도 들어가고요. 실제 이제 실행하는 그 코드 있죠. 그런 코드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파이썬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들어쓰기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블럭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키워드 띄우고 클래스 이름 calculator. 우리 이제 자바에서 클래스 이름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듯이 파이썬도 이렇게 C가 이제 대문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 그냥 이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클래스 선언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그 df 돼 있는 거는 요거 df라는 키워드는 앞에서 함수 선언 해줄 때 사용했던 키워드였잖아요, 그죠? 앞에서 add 1, add 2 뭐 이런 함수 선언할 때 df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바에서도 그 클래스 안에 있는 그 메소드가 원래는 그 메소드가 이제 그 C 안에서 함수였죠, 펑션. 그래서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이제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초기화 우리 생성자 함수라고 그러죠. 밑줄 이닛 밑줄 해서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생각하시면 돼요. 디폴트 생성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호출이 되면 리절트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그러니까 필드죠, 필드에다가 0을 초기화시킵니다. 0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calculate 클래스에 add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def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놓고요. 그러면 요 calculate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서 요 안에 있는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쓰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셀프 매개 변수와 놈인데 이때 이 셀프는요 현재 우리 디스 있죠, 디스 자바의 디스 디스가 뭐죠? 현재 객체의 참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참조 변수죠.
예, 현재 객체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이제 참조 변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값을 받아요. 이게 이제 디폴트로 이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적시키는 거 셀프.점 리절트에다가 num을 이렇게 더해서 저장한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값 리턴 하는데 셀프.점 그러니까 this 필드명 앞에 this 붙이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하죠. 셀프가 this라고 보시면 돼요. 셀프.점 리절트. 현재 이 객체에 리절트라는 필드 값을 리턴한다, 그죠? get죠, getter.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언만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객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바에서는 new 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calculator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성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cal1과 cal2의 객체에 이렇게 이제 점 찍고요. 이렇게 add 메소드를 호출해서 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 매개 변수 값은요 셀프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디폴트로 이제 여기 첫 번째 셀프는요 현재 객체에 참조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두 번째부터 해서 요 매개 변수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클래스를 이니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만드느냐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블럭 안에 요 부분을 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